너 왜 그렇게 변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작스러운데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인프피입니다. 아, 저도 인프피인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어송라이터계의 좀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아티스트 분을 모셔봤는데, 싱어송라이터 블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뮤어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노래를 부르고 또 만들고 있는 블라라고 합니다. 블라님을 지난 2월에 발매하신 EP 앨범 이제 노멀 라이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모셔봤는데, 사실 앨범을 발매하시고 한 달 이상 좀 시간이 흘렀어요. 최근에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한 달이 벌써 지났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번에 이제 공연 준비를 하면서 앨범을 낸 만큼 또 휴식이 필요하다 보니 좀 병행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공연 얘기를 방금 해주셨는데, 인상적이었던 공연이 이제 2월에 그 숲세권 라이브에서 단독 공연을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숲세권이라는 공연은 장소가 되게 숲으로 이렇게 꾸며진 공연장이었는데, 공연장 자체가 되게 특이한 구성이다 보니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또 공연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랑 또 이렇게 제가 노래를 또 다시 무대에서 부를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공연장 갔었을 때 진짜 숲처럼 좀 꾸며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대가 엄청 가까워요, 또 객석이랑. 맞아요, 맞아요. 무대가 이제 객석이랑 가까우면은 어떠세요? 더 좀 편하신가요? 아니면 더 떨리시나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무대와 객석이 되게 멀면 관객분들의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덜 떨리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보는 입장에서 또 굉장히 가까워서 좋다는 거. 네, 네. 맞아요. 다른 얘기보다 저는 좀 앨범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2월에 발매하셨던 EP, 네 번째 EP죠? 노멀 라이프에 대해서 뭐 일단 좀 간단하게 한번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네 번째 EP 노멀 라이프는요, 그 보통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준이 네 번째 EP를 내면서 여태껏 생각했던 그냥 보통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된 앨범이고, 좀 과하게 느껴졌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각에서 좀 시작된 앨범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EP, 지난번 EP가 한 1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셨으니까 네. 그동안의 기간을 좀 어떻게 보내셨고, 노멀 라이프라는 게 철학적인 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주제 자체가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에 있어서 영향을 주신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냈던 음악들에 대한 방향성을 되게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걸 할까?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할까? 신나는 걸 할까? 뭐 이런 포인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마무리가 됐던 거는 공연에서 되게 많이 해보지 못했던 곡들을 좀 발매를 하고 공연을 좀 더 다채롭게 해줄 수 있는 앨범을 만들어 보자 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냈었던 앨범들과는 조금 다르게 리듬도 되게 빠르고 리듬적으로 뭔가 많이 생긴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이 노멀이라는 게 제목에 있는 게 저는 되게 좀 특별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사실 요즘에 뭐 음악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자극적이고 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노멀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오신 게 되게 평범해서 신선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노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목에 쓰게 되신 구체적인 표현하고 싶었던 거나 그런 게 있으셨던 건가요? 결국에 그런 과한 모든 것들의 종착지는 결국 더 잘 되고 싶고 뭔가 성장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 지점들이 다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일반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멀 라이프라고 지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과한 것들조차도 욕망 자체가 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인 그런 주제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왜 못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통과 상처나 그런 것들에 좀 사로잡혀서 그냥 더 삶을 살아가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상처에 대한 집착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이제 좀 더 정말 꿈을 향해 달려가고 되게 내가 멋있는 옷을 입고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겼을 때, 이게 너무 더 당연한 그냥 일반적인 삶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방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럼 이번 앨범과 지난 3장의 EP와 가장 다른 점은 사운드적으로 공연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번엔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게 좀 있으신지. 장르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냈었던 더라고 하는 앨범은 조금 더 인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R&B 쪽에 가까운 앨범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음악은 이번 앨범에 더 가깝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음. 원래 좋아하던 음악은 이런 R&B 음악이나 이런 사운드가 맞았었는데, 제가 그런 앨범들을 준비하다가 되게 몸이 안 좋아졌어가지고 그런 서정적인 음악을 엄청 많이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음악으로 출발을 하는 게 제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맞는 상황이었어서 이렇게 냈었던 거여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는 다시 꺼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에서 출발이 된 것 같아요. 건강한 블라의 음악은 이번 앨범에 가깝다 이렇게 네, 볼 수 맞아요. 있겠다. 오히려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냥 더 걱정 없이 음악을 하는 블라의 앨범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록곡을 좀 살펴볼 텐데 앨범 첫 곡인 Falling For You가 선공개곡 역할을 했었어요. 네. 이브님과 또 함께 하신 곡이기도 한데 어떤 곡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Falling For You는 연인들 간의 갈팡질팡하는 사랑 이야기를 담아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마냥 갈팡질팡하고 사랑하는 뻔한 이야기보다는 갈팡질팡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좀 설정을 하고 싶어서, 곡에는 그게 스며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뮤비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그 감독님이랑 같이 그렇게 기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좀 선공개로 미리 하셨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땐 대중 친화적인 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 같고, 시기 자체도 되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서 그때 딱 싱글로 먼저 내고 앨범으로 묶어서 또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노래 들었을 때 약간 겨울이다. 이건 겨울이다. 이 느낌이 확 드는 그런 트랙이었거든요. 이브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를 해주셨는데 금붕어라는 곡도 협업을 하셨었고 장르적으로 보면 사실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이브님은 정말 트렌드에 정말 최전선에 있는 일렉트로닉 사운드, 하이퍼한 사운드 이런 걸 좀 많이 하시고 블라님은 상대적으로는 이번 앨범은 특히 저는 좀 약간 재즈한 그런 사운드도 좀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렸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결이 많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 작업하실 때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금붕어를 만들었었던 이유도 누나의 목소리에서 되게 어쿠스틱한 트랙에서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트랙을 만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이브 누나의 목소리가 어떤 장르와도 되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Falling For You를 만들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 누나의 목소리가 가진 힘이 되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금붕어가 사실 또 되게 힐링 노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블라님의 팬분들뿐만 아니라 이브님의 팬분들도 아마 그 노래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타이틀곡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타이틀곡 유스죠.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유스라는 곡은 지나간 20대 초반에 대한 회고라고 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일단은 사운드 자체가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아, 네. 블라님의 어떤 지난 앨범들이나 좀 자주 하시는 사운드를 생각했을 때 앨범을 순서대로 들으면은 이번 트랙 그 빈틈이 나왔을 때 이게 좀 타이틀곡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번 트랙이 이제 타이틀곡이라고 트랙이 전환이 됐는데 완전 상상도 못한 좀 그런 느낌의 타이틀곡인 거예요. 새롭게 이런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이번에 해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동일하게 빈틈이라는 트랙이 타이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냥 블라의 음악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가지고 그 노래를 타이틀로 하려고 했었는데, 앨범을 구상을 하면서 곡들이 더 생기고 다 같이 이제 회사 분들이랑 이제 들어보고 하면서 그 유스라는 트랙을 직감적으로 뭔가 더 느낌이 되게 좋은 그런 트랙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오랜만에 앨범이기도 하시니까 새로워서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가사가 특히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 이런 느낌이 드는 시니컬하다고 해야 되나? 20대 초반에 그런 걸 좀 담았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어떤 걸 표현하신 가사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대 초반에 제가 지금의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하는 곡인 것 같아요. 근데 20대 초반에는 되게 패기가 넘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 다 처음 해보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엄청 강한 것 같아서 지금의 저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되게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막 그런 편인 것 같은데 20대 초반 때 패기 넘쳤던 제가 지금의 저에게 너 왜 그렇게 변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썼던 곡인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이게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라는 게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곡에 쓰시면서 이제 좀 달라지셨나요? 이제 많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일단 다 해보자.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가사가 약간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뮤직비디오도 사실 약간 사용을 했거든요. 뮤직비디오는 좀 어떤 그런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작업하셨는지.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랑 막 되게 줌 미팅을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런 뮤비들보다는 좀 그냥 재밌는 소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두 동일한 의견이었었던 것 같고 서로 의견을 막 내던 찰나에 감독님이 상담을 받는 환자인 제가 그 상담을 해준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이었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는 거 어떻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결국에 저를 죽이는 뭔가 그런 소재가 들어가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게 잘 드러나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블라님 뮤비가 좀 재밌는 게 제가 봤을 때 많거든요. 그래요? 그 왜 애기랑 곰돌이 나오는 그 아, 데뷔 앨범 맞아요. 뮤비도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뮤비 하실 때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시는 편이세요? 최대한 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작품이니까 그런 생각도 크고 저도 약간 비주얼화를 잘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아티스트들의 뮤비를 보면서 참 뮤비도 멋있고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린다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저도 제 음악을 발매를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뭔가 느낌 있는데 라거나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작업을 보면은 그런 비디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되게 허투루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보는 저로서는 좀 받았거든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뮤비를 봤을 때 사실 연기가 좀 쉽지 않은 연기를 하셨거든요. 막 이렇게 부수는 연기도 하시고 그죠? 이번에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사실 제가 화가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처음 마주하는 감정들이었거든요. 왜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패기도 하고 화를 내고 표효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어색했었는데 허재혁 배우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짧은 순간이었지만 코칭을 해주셨던 게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막 되게 표효하는 장면 전에 블라시 계속 그냥 달리고 그냥 그런 다음에 호흡을 엄청 가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액팅을 하면 엄청 자연스러울 거다. 그런 식으로 알려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사만 보면은 좀 그냥 정신 차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기선 거의 죽일 듯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뭔가 또 표현하는 걸 보면 되게 감정선은 곡과 되게 어울리게 잘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또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록곡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올더 페인이라는 곡도 좀 중요한 곡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그냥 저에 대한 모든 고통이 딱 사라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제가 겪었던 고통을 토해내봤어요. 그냥 나는 이랬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고 그런 것들을 표출을 해봤거든요. 되게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만 이렇게 담아두고 혼자만 이렇게 그냥 끙끙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방감? 그 시점이 딱 노멀 라이프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방감을 느끼고부터 저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게 된 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나에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계속 전제가 깔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 아예 그냥 떨쳐내버릴 수 있게 되어서 올더 페인이라는 트랙이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데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인프피입니다. 아, 저도 인프피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저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곱씹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아마 좀 그런 거에서 비슷하게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인프피들의 이 서름을 담겨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인프피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곡에서 표현하시고 싶었던 거는 뭐 해방감 자체를 표현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고통을 털어놔 보세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난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감정도 있을 거고 고마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 고마움. 네, 내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좀 고마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모든 트랙을 사실 거의 작사, 작곡, 타이틀곡은 편곡이나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아, 네, 도와주셨던데, 맞아요. 그래도 사실 거의 대부분을 다 편곡에다가 연주까지도 거의 다 혼자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이게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믹싱을 보면은 이제 케니 길모어라는 네. 해외 엔지니어 분께서 거의 좀 같이 하시는 것 같던데, 믹싱도 조금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안 하시고 이것만은 좀 늘 맡기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케니 길모어라고 하는 믹스 엔지니어 기사님은 새소년 밴드 그 황소연님의 앨범도 막 믹스를 하시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와이즈 블러드라는 그 아티스트의 모든 곡들을 다 믹스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서정적인 곡들을 좋아하던 당시에 한국의 서정적인 곡도 되게 좋아했지만 해외 음악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타이타닉 라이징이라는 앨범을 진짜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도대체 이 사운드를 만든 사람 누굴까? 아, 거기서 출발이 됐어요. 그 사운드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케니 길머라는 분이었고 회사에 좀 도움을 요청해서 회사 A&R 분께서 직접 소통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피드백을 쫙 적고 그걸 영어로 바꿔서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고 조금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과정이긴 한데 네, 저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특유의 뭔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사운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미국이 더 스튜디오의 역사가 더 깊을 거고 노하우나 경험이 되게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청이나 소통을 하기가 좀 번거롭다는 단점도 있겠지만은 그걸 상쇄할 만큼 이제 마음에 드시니까 네, 맞아요. 해외 작업자와 이렇게 또 같이 하시고 그렇죠. 사실 앨범 비주얼도 저는 좀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이나 좀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개하셨던 사진들을 보면은 소년미도 있고 그러면서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외에 우리가 아는 동화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좀 잔인한 내용이나 막 네, 무서운 내용이 맞아요. 많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진도 동화적이면서도 살짝 뭔가 거기에 좀 트위스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다 최대한 이런 앨범 커버 같은 것도 다 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나왔던 것들인데 조금 이번에는 한번 약간 저만의 시도였던 것 같아요. 좀 고이고 싶지 않은 그냥 진짜 남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저는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전적으로 회사의 팀에 맡겼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클래식과 판타지가 좀 섞인 그런 요소들을 가져와서 조금 동화책처럼 묶여져 있는 것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앨범 프로모션을 할 때도 이렇게 올렸었던 포스팅들도 동화를 하면 독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일어로 또 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믿어도 되는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창작에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바꿔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늘 곡을 다 썼다면 받아보는 게 또 새로울 수도 있고 맞아요. 반대로 늘 받기만 했다면 또 써보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다 영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린 왕자 모티프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 뉴스 자체가 어린 내가 패기를 잃어버린 나에게 하는 얘기니까 어린 왕자 보면은 그런 어른들은 왜 저럴까 약간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맞아요. 그런 내용이 맞아요.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징성도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뭐 정확한 맞는 해석은 것 모르겠지만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앨범 나오신 지가 이런 한 달 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시점에서 앨범 나오고 나서 혹시 스스로는 어떠세요? 아, 아, 이렇게 하지 말걸 그랬나? 좀 아, 이렇게 아쉬움이 맡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저도 되게 만족스러운 앨범인 것 같고, 이제 다음 스텝은 뭘 하지? 약간 그런 그냥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미 낸 거는 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할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네. 발전적이네요. 그러면 다음 작품을 벌써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했는데 사실 데뷔하신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정규 앨범이 한 장도 없으시단 말이죠.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싱어송라이터셔가지고 부담감이 더 있으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신 뭐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음악을 내면서 저의 정체성을 찾아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완벽해지고 싶은 그런 병들 있잖아요. 조금 내가 정규를 낼 때는 정말 엄청 멋있는 걸 낼 거야.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저도 다음 스텝은 정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다음 앨범은 아마도 정규가 될 수 있다. 아마도 아마도. 네, 뭐 싱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정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가 한국에 또 많이 계신단 말이죠. 전 세계에는 더 많이 있고.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블라라는 아티스트는 좀 생각해보면은 스스로는 나는 이런 아티스트인 것 같다 생각하시거나 정의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투박함과 솔직함을 멋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 늘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투박하게 내뱉는 말들이 더 진정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거추장스럽게 꾸며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진짜 있는 그대로 투박하게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때로는 더 와닿고 그게 더 공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음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블라님 가사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걸 들었을 때 쏙쏙 뭔가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래야 조금 이게 상황 공감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돌려 돌려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직관적인 거 좋아해서 블라님 음악을 들을 때 되게 좋았어요. 창작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안 했던 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블라님께서 이 창작이라는 거를 좀 시작하신 이유, 노래 잘하는 사람 말고 만드는 사람까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하신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만드는 것들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막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레고들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박스를 항상 다 부은 다음에 매뉴얼 같은 걸로 이렇게 조립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하는 것처럼 정말 나만의 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출발한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내가 직업을 가질 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못 버티는 성격이라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놀이가 일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직업이 되시고 나서도 놀이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이거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재밌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힘들 때도 정말 많은데 그냥 음악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는 것 같아요. 공연을 하는 것도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재밌고 뭐 음악을 만드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놀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돈을 벌 수도 있는 행위가 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저는 정말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냥 음악을 해야겠다를 좀 빨리 정하고 다른 거에 대한 염두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뭐 가사도 쓰셔야 되고 곡도 쓰셔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잖아요. 블란님만의 어떤 좀 독특한 작업 방식이나 아니면 작업하시는 루틴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독특하진 않은데 요즘은 뭐 시퀀서도 있고 미디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원점으로 돌아가서 클래식하게 작곡을 먼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떤 악기든 한 악기로 먼저 좀 곡의 송품을 좀 짠 다음에 그 다음에 편곡적인 부분을 구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로 먼저 송품을 잡던 피아노로 잡던 이렇게 먼저 좀 클래식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블란님의 음악을 들으면은 이분은 좀 근본주의자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근본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잘 나오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지 어떤 거에 가까우세요? 좀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곡이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쭤보자면은 내 작업이라면 이것만은 좀 지키고 싶다 이런 원칙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
계속 고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좀 집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만들었지만 아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고집 센 그런 사람의 음악처럼 들리고 싶진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고 의견들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답습하거나 좀 네. 뻔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시려는 것 네. 같아요. 제 딴의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작업 얘기를 많이 여쭤봤는데 음악 외에는 좀 취미 활동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활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게임도 좋아하는 편이라 게임도 하고 가끔이지만 독서? 아, 네. 컨텐츠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네. 게임은 뭐 어떤 거 하세요? 게임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아, 그 잘하네요. 그래도 오래 해가지고 뭐 옛날부터 했어가지고 플래티넘 뭐 그 정도는 될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알겠습니다. 활동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좀 그런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길을 많이 빨려하는 타입이라 인프피로서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적지 않은 곡들을 발표하시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아끼거나 이 노래만 생각하면 난 흐뭇하다 뭐 이런 작품이 혹시 특별히 있을까요? 그냥 가장 사람들이 좋아해줬던 널더라는 트랙이 조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좋아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노래가 만족스러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댓글이나 코멘트 같은 거 남겨주신 것도 막 많이 봤는데 축가로 불렀다라는 뭐 그런 댓글이라든지 그 노래에 대한 본인들만의 사연들을 생각들을 달아주시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느낄 수 있는 좋은 쾌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상상을 해보자면은 네. 제가 좀 블라님 곡 중에서 좀 뭔가 나한테 와닿는다라고 느꼈던 노래는 덩그러니라는 트랙이 있는데 특히 재밌었던 게 이제 한 파트 끝나고 약간 스트링으로 확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 파트가 너무 좋았거든요. 스트링 편곡도 직접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트링 파트가 나왔을 때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저도 근데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원래는 딥 버전이 없었던 그냥 엄청 짧은 그 앞에만 있는 그거였는데 그럼 스트링 편곡을 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토라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혼자 약간 움츠러든 그런 느낌이 늘 기쁜 것만 아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곡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재주가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쓰시는 것도 다 쓰시지만은 기타도 직접 연주하실 수 있고 건반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스트링 편곡까지도 하시고 좀 평소에 좀 배우고 막 이런 걸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음악에 있어서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배운다라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별로 안 하고 내가 하면 되잖아. 약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조금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자. 약간 주의인 것 같아서 계속 될 때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다 배운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과정들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인프피 특인가? 저도 좀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도와주신 감독님 계시긴 하지만은 저도 좀 혼자서 많이 해보려고 하는 편인데 그것도 좀 성격 특징이 있나 봐요. 다음에 그런 사람들 위한 노래도 하나 써주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네, 정말 재주도 많으시고 음악 자체를 제가 봤을 때 좀 되게 사랑하시는 그런 뮤지션이신 것 같은데 블라님은 그럼 평소에는 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실까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냥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좀 재미없으니까 카테고리별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몇 가지 좀 주제를 던져보면은 블라님께서 생각하시는 곡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봄에 들으면 가장 좋은 곡 블라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곡이 있을까요? 맨말티즈라는 아티스트의 노래 중에 매드하우스라는 노래가 틀어놓으면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그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틀어놓기에도 약간 좋은 곡. 이지 리스닝. 네. 두 번째로는 가사가 정말 아름답다. 가사가 아름다운 곡 어떤 게 있을까요? 산울림의 너의 의미 정말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저는 못 쓸 그런 가사들인 것 같아요. 표현력이 되게 많은 경험을 해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나?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되게 이게 예술이구나. 블라님의 가사도 예술인데 왜? 뭔가 약간 정점인 것 같습니다. 아,
블라님이 가사의 직설적인 결과는 조금 반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노래 생각해 보면은 시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맞아요. 그럼 반대로 이 노래는 정말 사운드가 너무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곡이 있을까요? 더 네이버후드의 Over the Influence 그 노래뿐만 아니라 곡이 포함된 앨범 자체가 전 사운드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밴드 기반인데 네. 조금 더 얼터너티브한 느낌들이 많이 가미가 돼 있어서 그냥 마냥 어쿠스틱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신스도 섞여 있고 사운드적으로 되게 재밌는 앨범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스스로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뮤지션이 되는데 영향을 준 곡일 수도 있고 뮤지션으로서 활동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준 곡일 수도 있고. 저의 초창기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와이즈 블러드의 A Lot's Gonna Change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유의 따뜻함?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 좋아지는 뭔가 그런 마법이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좀 저의 테이스트를 좀 더 각인시켜줬던 부분은 정말 클래식한 느낌과 현악기를 좋아하게 된 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나도 좀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좀 뺏고 싶다 이런 곡이 있을까요? 뺏고 싶다. 도미닉 파이크의 베이비돌. 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런 걸 해보고 싶으시다 이런 느낌일까요? 뭐든 해보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서 해보고 싶긴 합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 단계인데 앞으로는 나 새롭게 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게 작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화 음악도 되게 좋아해서 제 앨범이 영화 음악이 되던 아니면 실제로 정말 그런 스코어를 쓰던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꿈 같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영화 음악 만약 제 앨범을 하게 된다면 비주얼도 그냥 정말 짧은 영화를 찍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것 같아. 말씀을 듣고 블라님의 음악을 생각해 보니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 그 스코어로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운드 트랙들이 또 몇 가지 있잖아요. 뭐 라라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블라님께서 만든 음악이 그런 스코어 앨범이라고 하면은 되게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이런 영화의 스코어를 해보고 싶다 뭐 그럴 때 있을까요? 뭐 멜로 영화일 수도 있고 SF일 수도 있고. 라라랜드나 뭐 비긴 어게인 뭐 그런 것들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존 브라이언이 만들었던 그 뭐였지? 이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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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샤인. 선샤인. 네, 네. 뭐 그런 아, 그런 영화도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약간 그런 톤의 영화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뭔가 생각에 잠기게 되는 약간 그런 사운드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랑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 혹시나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감독님께서 계시다면은 한번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좀 앞으로 협업을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한국 아티스트 분들로 치면 정말 산울림 선배님들이나 이문세 선배님, 네, 이렇게 근본. 네, 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 분들이거든요. 네. 해외는 너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다니엘 시저나 뭐 존 메이어나 해보고 싶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이브님이 핑크 팬서리스와 네. 뭐 협업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문을 두드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건 없다 요즘 세상에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제 음악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음악인으로서 나는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세상은 아직 밝다? 뭐 메시지라기보다는 좀 더 제 음악을 듣고 더 일어설 수 있거나 영감이 되면 그걸로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블라님이 보면은 되게 차분해 보이지만 긍정적임을 어떻게든 좀 담고 표현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긍정파인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하시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가 목표긴 하지만 뭐 정규가 아니더라도 이전에는 한 1년 동안 못 냈었으니까 조금 그 텀을 좀 줄여서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는 뭔가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하고 싶다?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대중분들과 또 더 많은 팬분들과 만나서 제 음악들을 더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을 하려면 많이 내야 되는 것도 네. 있고요, 그렇죠? 네, 두 개 다 똑같은 친구들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앨범은 혹시 좀 이런 걸 해야겠다 이렇게 좀 아직은 좀 이르지만 그래도 다음에 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상상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 커리어를 조금 서정적인 걸로 시작했으니 그거의 졸업 작품처럼 좀 정규도 어쿠스틱 그런 구성으로 좀 밴드 셋으로 졸업처럼 한번 쫙 그런 느낌으로 정규를 내보고 싶긴 해요. 서정의 졸업 작품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그걸 내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뭐 얼터너티브 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지금 좋아하는 거를 막 고민 없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보신 분들에게 혹은 뭐 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은 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미워 구독자 여러분들. 사실 제 노래들이 이제 꽤 많이 쌓여서 뭐 한 20몇 곡 가까이 앨범 발매를 한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를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는 김에 블라님의 음악들을 주말에 쭉 들어봤는데 이 날씨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블라님 음악을 듣는데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음악도 저는 계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너무 더워지기 전에 지금이 사실 블라님의 음악을 듣기에 아, 최적의 시즌이다. 맞아요. 저는 약간 여름에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인 것 같고 약간 봄, 가을, 겨울 약간 그런 좀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따뜻하고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음악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올 여름이 또 굉장히 덥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아 맞아, 피지컬도 이번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피지컬 내신 게 처음이죠, CD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너무 예쁜 앨범도 판매 중이고 또 유튜브 뮤직비디오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라이브도 찾아보시고 네 하시면서 블라님의 음악을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이 봄에 마음껏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인터뷰 보신 소감이라든지 블라님의 음악을 들으신 소감들 여러 가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까 댓글도 본다고 하셨으니까 블라님께서도 찾아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많은 얘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